여러분, 아시아 금융시장에 정말 믿기 힘든 그야말로 영화 같은 하루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 세 곳의 시장이 각자 완전히 다른 드라마를 써내려갔는데요. 오늘 이 기록적인 하루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6083.86. 이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그럼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어땠을까요? 니케이 225 지수 역시 58,583.11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아시아의 두 거대 시장이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겁니다. 대단하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이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그것도 사상 최고점으로 밀어 올렸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AI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막 짓누르던 그 AI 공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날 AI 반등 랠리로 완전히 180도 탈바꿈한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엔트로픽 같은 기업의 긍정적인 소식이 이 거대한 전환의 불씨가 된 거죠. 근데 이 AI 랠리에다가 말하자면 강력한 부스터 엔진을 두 개 더 달아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걷혔고요.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에 제대로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흘러갔다면 우리가 오늘 이걸 다룰 필요도 없었겠죠. 주식시장은 다 같이 축배를 들었지만 외환시장에서는요.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럼 당연히 그 나라 돈 가치도 같이 오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보시면 한국 원화랑 중국 위안화는 주가도 오르고 무역 리스크도 줄어드니까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일본을 좀 보세요.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엔화는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왜냐?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선호하는 인사를 딱 임명하니까 시장이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일본은 당분간 금리 올릴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일본 경제가 가진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는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를 거라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작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니까 엔화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좁혀볼까요? 이렇게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특정 산업을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딱 이 정치적인 발언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바로 보복에 나섰죠. 40개의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어요. 타겟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군함, 전투기, 미사일 이런 걸 만드는 방위산업체들이었죠. 결과를 보세요. IHI가 하루 만에 7%, 카와사키 중공업이 5% 폭락하는 등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그냥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날에는 당연히 극적인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날 가장 환하게 웃었거나 혹은 가장 속이 쓰렸을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기아입니다. 하루에 무려 12.7%가 올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에다가 미국 공장 생산량 500만 대 돌파라는 격포제가 터지면서 주가를 그냥 하늘로 쏘아 올린 거죠. 그리고 한국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죠. 요즘 한창 이야기 나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막 올리면서 52주 신고가를 딱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랠리를 앞에서 끌어준 거죠. 이날의 흐름을 산업별로 싹 요약하면 바로 이 슬라이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쪽으로 돈이 확 몰렸고요. 중국에서는 자국 기술에 대한 기대로 AI랑 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반면에 아까 보셨다시피 일본 방위산업은 무너졌고 중국의 전기차나 한국의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AI 랠리부터 엇갈린 통화, 지정학적 충돌까지 이 복잡했던 하루의 조각들을 이제 한번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현상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시장의 분화, 영어로는 Market Diverge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랠리라는 똑같은 글로벌 순풍이 불어왔는데도 각 나라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같은 거대한 글로벌 흐름은 모든 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이 될지는 각 나라의 내부 사정, 예를 들면 중앙은행 정책 같은 게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투자 계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한 나라의 시장이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그저 거대한 글로벌 파도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뿐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